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휴일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원교육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강사 김보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여름방학을 준비한다라는 게 좀 낯설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제 여름방학 얼마 남지 않았고 여름방학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거의 3, 4주 동안 영어를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조금 제가 고민을 해서 만든 특강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 보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저는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다원교육 자사관 고등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의 특징 중 이제 하나가 메가스터디의 이제 퀄 모의고사라는 그 고3 N수생용 영어 모의고사의 출제위원으로 2019년부터 7년 동안 쭉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매년 매달 이렇게 제작을 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독해 수업에서 이 부분을 학생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고 제가 이러고 문제 내가 냈어 이렇게 보여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신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북일고라는 자사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바로 직전 시험에서도 전교 1등을 냈고 그 외에도 전교권 굉장히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자랑을 조금 해드리고요. 그래서 자사고 같은 경우는 내신 동시 수강생이 100명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특강은 이 정도 인원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더 학생들 개개인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방학 사실 거의 뭐 3주, 4주 정도로 굉장히 짧은데 이때 동안 영어를 가장 알차게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사실 뻔한 얘기 같지만 첫 번째, 독해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어법만 해서도 안 되고 독해와 어법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잘 읽고 잘 풀고 잘 외우기 이건데요. 잘 읽고 잘 풀고 잘 외우기가 무엇이냐? 첫 번째, 지문을 잘 읽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지문을 당연히 잘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독해 특강 같은 경우는 3개년 동안 이제 유의미한 기출 지문을 풀이하는데 고1에서 고3까지 조금 다양한 난이도로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푼다라는 게 무엇이냐? 요즘 이제 수능은요, 그리고 내신도요. 이제 지문만 잘 읽는다고 답을 바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이제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기 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답과 정답이 굉장히 한 끗 차이로 헷갈리기 때문에 사실상 지문을 잘 읽는 건 당연하고 보기를 잘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랑 선지 분석을 학생들이 같이 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감으로 푸는 습관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고1, 고2 때까지도 조금 단어 괜찮다. 그리고 좀 배경 지식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영어 공부 안 해도 그래도 뭐 한 2등급 이상 맞았어요.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감으로는 맞출 수 있는 게 보기가 좀 덜 헷갈려서입니다. 근데 이제 고3이 되고 하면은 정말 보기 간에 이게 정답인지 이게 오답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잘 외우기입니다. 그러니까 4주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놀면서 보내면 4주 금방 갑니다. 근데 이제 4주를 공부하면서 보내면 굉장히 영어 단어도 많이 외울 수 있고 문법, 독해 공부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교 필수 빈출 단어를 저와 함께 암기하고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 이제 독해, 어법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두 수업을 병행하면 이제 8회차고 각각 분리수강도 가능합니다. 4회, 4회. 근데 아무래도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를 같이 수강을 하는 걸 추천하는데 자,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유형별 모의고사 독해 집중반이라고 해서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수능을 접수해서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이제 수능을 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시간 맞춰 풀어라. 그리고 OMR 체크 실수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데 막상 이제 저도 수능 본 지 10여 년이 넘었으니까 듣기는 어떻게 들렸더라? 뭐 요즘은 또 분위기가 어떻지? 이런 걸 경험하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 떨려요.
저는 대학을 새려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떨리고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풀다 보니까 뭔가 되게 시간도 부족한 것 같고 지문이 큰 이렇게 종이로 보니까 더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이제 뭐 고1, 고2 친구들도 그래도 집에서 이제 풀려보면 고1 거 혹은 뭐 고3 거 뭐 80점대 이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막상 실제 시험장 가서 OMR 체크도 하고 시간 정확히 재서 풀면은 그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 이제 수업 시간에도 큰 종이로 OMR까지 해서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4주밖에 안 돼서 4번밖에 안 보게 되는데 4번 동안 이제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주에 빈칸,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데이, 그리고 순서 삽입 뭐 3주차, 그리고 어휘 유형 4주차 이렇게 해서 풀려고 하는데 이 유형은 당연히 고3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그리고 비중이 큰 유형이고요. 내신 어느 학교를 가든 빈칸 유형, 순서 삽입 유형 이런 유형은 무조건 출제됩니다. 모의고사 지문을 변형해서 내신 출제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 분석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법 같은 경우는 이제 4주 동안 3년이 편해지는 핵심 어법이라고 해서 3년간, 즉 고1, 2, 3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개념들을 한번 훑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 분사구문, 분사 이런 거는 사실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3 보기로도 나옵니다. 고3 수능 어법 보기. 어차피 학교에서도 똑같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리만 여러 번 하면은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강남, 대치동, 고교 어법 기출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형, 객관식 유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변 학교들은 대부분이 포함하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 모두 고르시오입니다. 즉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인데 10개 있을 때 딱 알맞게 개수도 맞게 그리고 모든 틀린 보기를 딱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모두 고른 후에 고치시오 이런 식으로 서답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유형은 정말 업급 개념이 탄탄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한 6주 정도 내신 기간 동안 대비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영작 기본기까지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독해 집중반부터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모의고사 이제 올해 3월 고1, 2, 1등급의 비율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고1은 8% 정도였는데요. 2등급은 이제 누적으로 하면 18% 정도 되게 10%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그래도 학생들 5분의 1 정도는 1, 2등급 맞았다 하니까 뭐 사실 이거는 뭐 중3, 중2 친구들도 미리 풀어보는 친구들이 많을 정도로 고1은 사실 좀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고2로 가면은 이게 이제 4%대로 줄어드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등급 컷이 그냥 항상 정해져 있어요.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90점 이상 넘은 게 4%다라고 하면은 상대평가 비율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절대평가인데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다. 반토막이 나버린다라는 건데 약간 흐리게 나와 있지만 이제 수능 1등급 비율을 보시면 즉 90점 이상이 이 정도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수능은 6%, 작년은 4%, 그리고 재작년은 7%.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정도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6% 정도. 근데 이거를 보시면 N수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재수생, N수생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이 친구들이 공부 못해서 N수하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현역으로 1등급 맞는 친구들이 3%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약간 조금 이제 후순위로 두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세대가 갈리는 것 같아요. 국영수라는 어떤 표현이 익숙한 세대와 요즘은 뭐 국수 과정, 영어는 살짝 이제 후순위. 저는 언수의 세대인데 조금 학생들이랑 좀 세대 차이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영어가 후순위로 두기에는 조금 많이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3까지 이제 바라보면은 학생들은 고1이라고 해서 고1 것 풀어서는 안 되고 그 윗학년 것부터 미리 풀어야 조금 대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고3 때 고3 걸 대비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3 때 고3 걸 대비하면 좀 늦어요.
그러니까 고2 때부터 조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미니 모의고사는 평균 고1, 2 수준인데 고1부터 고3까지 그러니까 수능은 이렇게 나와라고 해서 같이 풀어볼 수 있게 구성이 되고 유형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시간 관리와 실전 연습이 되게 OMR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직접 이제 출제를 하는데 제가 개인 출제자예요. 그건 뭐냐면 팀이 아니라서 상품으로 따지면 완제품을 보내는 건데 지문 보내고 선지 구성해서 보내고 정답에 대한 해설까지 보내야 됩니다. 우리말 해석이랑.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회사에 해설지까지 보낸다는 것은 이래서 정답이 이겁니다. 이거를 꼭 적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정답인 건 정답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냥 이거겠지 하고 고르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수능에서 재작년에 33번 빈칸 문제 정답률이 13%. 수능에서 이제 최근 수능에서 이제 32번 빈칸 문제 정답률이 15%였다라는 걸 고려하시면 오지선다잖아요. 그럼 찍어도 20%인데 정답을 이 정도 골랐다라는 건 정답보다 더 정답 같아 보이는 보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답보다 더 헷갈리는 선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르는 연습을 안 하고서는 고3 때 빈칸 문제 3점 배점인데 이거 3, 4개 틀리면 그냥 벌써 2등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분석을 잘 하면서 정답 접근법, 오답 판별법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비포 크기로 인쇄해서 미니 모의고사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MR로 작성을 해서 풀면 이제 반 평균과 비교해서 내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학생 학부모님 이렇게 문자로 전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모의고사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차별 대표 예제를 학습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꼭 제가 정답률을 적어놔요. 실제 작년 3월 고2 모의고사 빈칸 문제인데 정답률 28%였다. 근데 다른 보기를 실제 시험에서 몇 프로 골랐나 이것도 꼭 적어 놓거든요. 정답이 4번이었는데 예를 들면 나는 3번을 골랐다 하면 낚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제일 비슷한 정답 같아 보이는 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정도를 골랐다라는 건 사실 정답이랑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왜 헷갈렸을까? 내가 왜 3번을 골랐을까? 이런 거를 한번 분석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학생이 2번을 골랐다. 이거는 13% 정도인데 가장 낮은 비율이죠. 그럼 지문을 이해 못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3번 같은 걸 골랐으면 지문을 이해했는데 보기 분석을 못했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유형별로 정답 접근 전략 이렇게 몇 스텝으로 나눠서 빈칸을 채우면서 이건 이렇게 풀자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회차별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독해 이제 지문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요 구문 분석 그리고 해석 연습을 하는데 예제는 다 기출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중에 2문장 정도 뽑아서 이렇게 해석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4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고2, 고3 정도 되면 이 정도 길이 흔합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도 잘 찾아야 되고 또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법 집중반인데요. 어법 집중반은 사실상 수능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내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치동 근방 이제 학교들의 실제 문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다 다른 학교입니다. 남고, 여고, 공학 다 합쳐져 있어요. 근데 보시면 예를 들면 객관식 같은 경우는 어법상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그러니까 하나만 골라라 이렇게 모의고사 수능 스타일 아니고 짝을 잘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답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3개 찾아 써라. 근데 밑줄이 한 10개 있다라고 하면은 3개를 딱 알맞게 골라야 되고 게다가 고치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골랐어도 틀리게 고치면 사실상 이거는 그냥 틀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서도 1에서 7 중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찾아 번호를 쓰고 고쳐 쓰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조건 주고 영작 이렇게 내는 이제 문제인데요. 이거는 남고의 이제 시험 문제인데, 보기의 단어를 사용하되 단어 수를 딱 정해주시고, 그리고 분사 구문을 사용할 것 이런 식으로 딱 문법을 명확히 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영작을 잘 하려면 분사 구문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르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법 집중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교 핵심 어법 개념을 한번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고교 어법 기출 문제를 푸는데요. 선택형, 즉 객관식 형태 그리고 서답형, 고치기 형태 이런 거 모두 합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모두 고르시오, 모두 찾아 고치시오 이 유형을 집중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상위권 학생들이나 이렇게 내신 보면은 사실 지문은 이미 학습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빈칸 문제라던가 어휘 문제라던가 주제 찾아라 요 정도는 학생들이 빠르게 금방 풀어요. 근데 이제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암기를 했어도 요즘 트렌드는 그러니까 뭐 이 대치동 근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담당하는 자사고라든지 기본 이제 학습했던 지문을 이렇게 틀어서 어법 같은 거 구조 살짝 바꿔서 출제하시기 때문에 기본기가 없으면 사실 아무리 통암기를 했어도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회차별로 동사관계사부터 가정법 도치 강조까지 정말 3년간 이것만 알아도 80% 이상 풀린다 하는 개념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방학에 문법 수업 듣는 것보다 여름방학에 문법 어법 수업 듣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게 겨울방학은 보통 8회차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중간부터 좀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학생들이 문제집 사서 앞에만 열심히 보다가 뒤에 안 풀고 이렇게 조금 책꽂이에 넣어놓는 것처럼 앞에만 배우다가 끝나면 예를 들면 동사, 문장의 형식 배우다가 관계사 여기부터 학원을 그만둔다거나 중간에 쉬어버리면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관계사라는 것도 소위 문장의 형식이란 걸 알아야 풀 수 있고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주 동안 이렇게 모든 내용을 한번 훑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사구문은 무엇이다 간단히 개념 배우고 예문들은 다 보시면 모의고사 기출문장 아니면 교과서 이번에 새로 바뀐 교과서 그런 예문들 이렇게 포함을 해서 실제 예문과 우리말 해석 보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개념은 이렇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뭐 올림포스 같은 이런 대치동에서 많이 쓰는 부교재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기출문제 혹은 제가 기출문제처럼 출제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어색한 것 2개 골라서 뭐 고쳐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독해반만 듣든 어법반만 듣든 아니면 이제 2개를 함께 듣던 이제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각각 따로 이제 제공이 되는데 각 수업당 학생들이 180개 단어를 암기 후에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제 이 단어장 같은 경우는 단어 있고 유의어 그리고 반의어 그리고 영영풀이 예문까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또 많이 나오는 유형이 영영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혹은 예문에서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골라라. 이런 유형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반의어로 바꾼 다음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걸 시험 기간에 이제 대비하면 정말 양이 너무 많아져요. 모든 단어로 영영풀이를 다 공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 조금 중요한 단어들 이렇게 외울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테스트를 보는데 미통가시 재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조교쌤들이랑 남아서 이렇게 단어제 시험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을 원데이 원아워라고 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하자. 주 7일 중에 5일 풀어라. 나머지 이틀은 수학이나 국어 뭐 좀 더 집중해라. 이렇게 해서 딱 알맞게 주간지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어법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내신 기출문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워크북 형태의 해석 연습이라든가 좀 미니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독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빈칸 문제였다라고 했을 때 답 풀어오고 채점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게 정답인지 오답 노트 해와라. 이렇게 표까지 다 모든 문항에 넣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꼼꼼히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수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번 여름방학에 맡겨주시면 열심히 가르쳐서 유의미한 성적 바로 2학기 그리고 내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예,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